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로서는 일단 LG화학 중심으로 코멘트를 드리기도 할 거지만 LG화학은 결국에 생산하는 첨단 소재들을 LG엔솔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LG화학이나 LG엔솔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 종목은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일단 전기차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큰 틀을 다 같이 짚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심플하게 LG화학 차트만 펼쳐놓고서 선 그어가지고 분석해드리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애초에 투자를 그런 식으로는 하질 않기 때문에 업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타이밍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넓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왜 이렇게 LG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이렇게 혹시나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채널 신규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가 100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상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자,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나중에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저기서 전기차가 잘 팔린다, 지금 캐즘인데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보이기 시작을 했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몇 가지 풀이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자, 이 전기차 판매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기타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이에요. 그쵸? 그 외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산 배터리를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뭐 임팩트 있게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만큼 그 정도의 데이터를 띄고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진 않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는 테슬라 주가. 근데 테슬라 주가도 지금 뭐 전기차를 잘 팔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랑 싸부작 거리다가 거기서 뭐 화해했다 그러면 오르고, 또 뭐 싸웠다 그러면 떨어지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아무튼 테슬라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연동지어서 보실 거는요, 지금 일단은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테슬라랑 연동지어서 보실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중국산 배터리의 탑재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에 한 15개 정도가 있었는데 얘네 대부분 다 문 닫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생산했던 거 정부에서 손을 써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요 다 갖다 싸게 팔아버리고서 문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상위 몇 개만 남겨놓는 건데, 중국이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항상 새로운 뭔가 제품이나 새로운 업황의 어떤 기술을 론칭할 때는요, 정부에서 돈을 엄청 대주면서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안 되는 기업들 일단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되 제품은 덤핑으로 수출해가지고 싸게 팔아먹고 상위 몇 개의 기업만 남겨놓고 밑에는 또 다 나가 떨어져요. 이게 중국 방식인데 지금 2차전지 배터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렴한 배터리를 지금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증가는 사실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항목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중국은 어차피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그 외로 놓고 보면은 어나더 한국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조금 증가를 보이곤 있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아봐야 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를 잘 팔 거면은 미국 중심으로 잘 팔아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제품군으로 들어가느냐, 전기차 말고 다른 쪽으로 어디?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는 ESS 쪽을 공략하고 있는데, ESS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3원계 NCM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LFP가 들어가요. 근데 LFP는 여러분들 재활용이 안 됩니다. 리사이클링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고 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원계보다 수명이 많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을 해치는 주기나 텀이 더 짧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애초에 친환경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LFP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는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일단 배터리 회사를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ESS 쪽이다 보니까 LFP를 일단은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LG엔솔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차기 배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죠? 공장 지금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LMR이라 그래서 리튬 망간 리치예요. 그래서 리튬 망간 리치도 기술을 지금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원기 배터리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NCM 3원기 배터리랑 LFP 배터리는 애초에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NCM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LMR 배터리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사이클링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후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판매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시장적인 측면인데요. 한국 시장 어느새 여러분들 코스피도 2,9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2차 전지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얘네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바이오 지금 괜찮죠? 반도체도 괜찮아요. 근데 2차 전지가 못 올라와서 코스닥이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평가된 것들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밸류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는 고밸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저평가, 저밸류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얘네들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뭐가 우선적으로 올라오느냐? 반도체는 엔비디아 따라서 하이닉스 따라 삼성전자 따라 움직이는데 바이오랑 2차 전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으로 돈을 우선적으로 쏟아붓겠느냐 하면은 지금 바이오가 맞죠. 바이오 업종은 체질이 완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하게 신약 개발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플랫폼 기술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우선적으로 지금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바이오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장 후순위예요. 꼴찌로 들어온다.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여기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 뭐냐면 키 맞추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가. 코스닥도 이만큼 올라가. 근데 2차 전지만 이러고 있어?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그럴 순 있죠. 근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최악은 지나고 있잖아. 그러면 메이저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여러분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싼 걸 샀을 때 묻어놓으면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털어먹고 익절해서 바닥권에 접근해가지고 재료 만들고 리포트 쓰고 그렇게 해서 뛰어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를 사야 되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안 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이제 조만간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이제 본격 반등하나? 급등하나? 뭐 이제 이런 기사들 막 나온다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좋은 리포트 하나씩 뛰어 올린다고요. 당장의 모멘텀은 크진 않지만 저가 매수할 메리트는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조만간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 대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속 아플 수는 있겠지만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본업 석유화학 파트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전기차를 포함해서 2차 전지, EV, 첨단 소재, LG엔솔에 대한 연결이익 이런 거 고려를 했을 때 요 업종도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실 속내는 좋아지고 있다. 근데 우선적으로 수급을 끌어들일 만큼 결국에 수급이 들어와야 가격이 오르는데 수급을 끌어들일 만큼의 메리트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는 오케이예요. 근데 센티먼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보류 중립이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물려 계신 분들께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좀 올려드리자면 너무 고생한 건 맞아요. 힘든 것도 맞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힘들 구간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나가고 있고 빠지면서 받는 고통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충분히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
정말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거의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힘내시고 중간중간에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그런 가격대나 상황이 펼쳐지면 제가 적극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자신있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만 지금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한번 2차전지 주주님들의 계좌를 좀 한번 복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을 써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종료 전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